아이폰 가격 100달러 인상이네요. 예. 일단 뭐 $100 인상으로 점쳐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아이폰 14번째 아이폰. 야, 아이폰이 보통 1년에 하나씩 나오니까 네. 이것도 한 15년 다 돼가는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 가격이 전작보다는 한 $100 정도 비쌀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모델에 비해서 그렇죠. 예, 가격이 이제 정해지는데 프로가 $1,099. 그래서 약 151만 원. 아, 150이 넘어요, 네, 이제? 151만 원. 그다음에 이제 프로 맥스라는 모델은 이제 $1,199. 164만 원에 이제 이릅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네. 수요에 영향이 있을까? 이런 기사네요. 네, 그래서 이 아이폰의 14번째가 이렇게 가격을 세게 부른 게 과연 이게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이제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죠. 화두입니다.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좀 살지 말지 정해지느냐를 의미하는데 근데 아이폰은 좀 고정 팬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정층들이 많긴 하니까 좀 가격을 좀 신경 안 쓰고 올린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받거든요. 그렇죠.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가격에 따라서 얼마나 수요가 민감하게 나타나냐. 근데 당연히 이제 애플에서도 계산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가 스마트폰 시장이 이런 고물가와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이 먹힐까. 근데 실제로 이제 애플의 판단은 그 5G 폰, 고가 폰이 지난해 애플만 2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수요가. 우리는 괜찮아. 뭐 이런 거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면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점유율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열세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애플만 올라갔고 네. 오히려 삼성이 그대로 좀 내줬네요. 네, 삼성이랑 붉은색 부분이 이제 애플이고, 파웨이가.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었고, 특히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거든요.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제 세그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장이 나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급차 시장, 굉장히 뭐 비싼 고가차 시장하고 또 이제 중저가 차량이 또 나뉘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렇게 시장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400, 그러니까 한 50만 원 넘어가는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지위는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돈이 있고 좋은 거 쓰려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애플 고른다 뭐 이런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의 가격 결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맘 놓고 올려도 돼. 뭐 이런. 그 호주머니님, 핸드폰 가격이 점점 대형 가전제품이랑 가격 비슷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스카이 워드님이 좀 예리한시죠. 환율도 이 지경인데 네. 이러면 엔간한 조립 PC보다 비싸지겠네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애플은 가격을 달러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가 $1,099 아니겠습니까? $1,099가 사실은 1,200원을 곱했을 때는 150만 원까지는 가지는 그렇지. 않죠. 예전 같으면 한 130, 네. 정도인데. 근데 이제 지금 환율이 거의 뭐 천장을 뚫고 있어서 1,400원대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원화 표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도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네, 오르긴 했는데 다만 이제 그 기본 모델 같은 갤럭시 Z 플립 4를 이제 $999, 137만 원. $1,000는 안 넘는구나. 그죠. 폴드 4를 이제 247만 원에 내놨거든요. $1,799. 근데 이게 물론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조그만 게 247만 그렇죠. 원이니까. 근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유사하다. 그래서 이게 애플과 삼성이 조금 대비된 측면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 점유율에 따른 자신감. 이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 애플을 살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니 이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이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이제 어떤 삶의 후생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이익을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땅콩샌드님, 저도 앱 등이라 벗어나진 못함. 노트북 패드 다 쓰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네. 네. 네. 이게 표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쓰면은 이게 옮기기가 굉장히 아니, 어려워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또 구글에 우리가 이런 걸 락인이라고 해요. 락인. 네. 그러니까 이제 콕 깨인다는 얘기인데 네. 저는 사실 구글
클라우드에 코가 끼어가지고 네. 또 애플로 못 넘어가는 또 입장입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렇죠. 참 이게 자,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뭐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환율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게 참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환율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굉장히 싸져요. 아 그렇겠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아이폰이 굉장히 이제 중고가 거래에도 뒤집힐 정도로 이 구매력이 상당히 일본이 최근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플이 각 나라마다 맞춤형 가격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고 아이폰이 오히려 좀 비싸게 팔릴 정도로 이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중고 시장에서 사다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그쵸. 중고 시장에서 싸니까 이거 사다가 중국에 팔고 이런 경우도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익 거래가 될 정도의 네. 지금 가격 격차가 좀 게다가 이제 벌어지는 거네. 뭐 그 넷플릭스 구독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서비스를 주잖아요, 각국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구독료에 대한 이제 쭉 그 비교를 해보면은 이 나라의 어떤 지금 화폐 가치라든지 경제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본이 상당 부분 좀 처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땅콩샌드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잉 일본은 애플페이도 되던데 가격까지 싸다니 이러셨는데 네. 이게 또 핵심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고폰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거고 일단은 애플페이 기사가 좀 있어요. 예, 지금 네. 애플페이가 도입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타가 나긴 했네요. 네, 이거 네. 제가 쓴 게 아니고 네. 기사를 캡처해 왔는데 네. 예, 결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이거 어이로 써야 됩니다. 네, 결제 시장, 지각 변동. 요거 사실은 결제 나온 김에 요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계산할게요. 요거는 결제. 제가 할 때 제. 제는 뭐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부장님 재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제. 그러니까 이 외우기 쉬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딩딩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수 없어. 결제를 많이 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 그거 제가 얘기한 거지? 그러면 안 까먹더라고. 안 안 까먹지. 까먹어.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돈 내는 안 거는 까먹기만 하면 돼. 돈 내는 건 뭐야? 제가 낼게요. 뭐 제를 쓰면 되고. 아, 결제 받는 건 뭐겠어? 부장님? 재수 없어. 그렇지 그렇게 외우면 돼. 그럼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돈 내는 건데 지금 재수 없어가 쓰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굉장히 좀 씁쓸한. 어. 씁쓸한. 지금 꾸러기님, 이거 빌런 또 하나 해결했죠. 그렇죠. 예. 결제 외웠어요. 외웠어요. 예. 예. 이렇게 좀 우리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닝닝대학은 오늘 사실 결제만 얻어가도 어디 가서 이제 이 망신 안 양반들 당합니다. 제가 낼게요 잘 안 해. 왜? 그래? 제가 낼게요 잘 안 해. 그지? 결내. 결내. 네가 내. 그래. 결내.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결제 요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삼성폰 저도 마찬가지인데 삼성폰에 흔히 이제 코 꿰었던 분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가 컸어요. 삼성페이 맞아요. 카드 필요 없고 그냥 탁 계산할 수 있는. 근데 애플페이는 그게 좀 안 됐었죠.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삼성이 가진 그 결제 시장에서의 초격차가 좀 깨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점유율이 좀 더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울트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0달러, 그러니까 137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 시장만 딱 넘겨. 이게 봐봐. 원래 1,000달러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돈으로 137만 원이야. 근데 1,200원,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드러나는 건데 이 울트라 프리미엄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94%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양극화네 진짜. 양극화죠. 그래서 오히려 비싼 폰은 더 잘 팔린다. 그렇죠. 최근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애플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충성도 높은 그렇죠. 고객들이고 내가 60% 먹고 있으니까 가격 올려도 이 시장을 떠나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삼성폰 쓰면 힘들 걸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애플은 이제 좀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업계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애플카요, 애플카. 애플카. 예. 애플카가 사실은 이제 한 5년 안에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네.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스마트폰이랑 이제 아까 뭐 노트북 패드 연결돼서 좋아요 하시는 분이 그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까지 연결이 되면 이 차키로 아이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정말 낙인이 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시장에 진출했지만 사실 자기는 자동차 시장에 안 나간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네. 과연 이 차이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도 좀 미래 차 알수 없는 시장에서는 거예요, 사실.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초 기술은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나 안 나가려고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이 대세가 이래서 어쩔 수 음.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갤럭시 카가 나오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와도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제 애플의 영향력 확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MB 있습니다. 뉴스에서 음, 라이트윙님이 음. 두 분은 앞에 있는 폰실제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이거 네. 저희 댓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틀어놓고 네. 지금 댓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딩딩 대학 채널 댓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댓글들은 저희 이제 PD님이 이제 올려주시는 거를 간간히 보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소통은 딩딩 대학에서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삼성 걸 쓰고 있어요. 일단은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 네. 페이는. 야 이게 이제 페이 시장이네. 스마트폰 폰 페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음. 애플페이가 그렇죠. 시장을 들어오는 이제 거고. 흔들어 놓을 거다. 아마 이제 삼성페이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폰이 바뀌어 가져가는 거라서 좀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타격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데입니다. 네. 이런 데는 폰과 관계 없이도 결제해오던 페이 시장이기 때문에 네. 좀 이쪽에서의 타격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삼성페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되기도 하지만 잠깐 이제 이렇게 결제하신 분한테 이거를 갖다가 맡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좀 꺼림칙해가지고 아니,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이거 시장에서 사그라들 거다. 뭔 이런 소리야? 난 카드 절대 안 낼 거야! 막 이러셨어. 그치. 부모님들이. 그랬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음. 결제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나오는 아이폰을 볼 때 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점유율 문제, 가격 문제고 네. 중기적으로는 이제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한 우리 시장 변화. 그다음에 초장기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무슨 카? 애플카. 애플카 문제까지도 같이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지금 이제 하만카돈이라는 이제 전장 시장의 어떤 선두 업체를 인수하지 인수했죠. 않았습니까? 네. 이제 삼성의 인수합병 역사에서는 가장 큰 돈이었어요. 거의 10조 가까운 돈이었는데 최근의 기사는 이제 하만카돈이 크게 전장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좀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했는데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이 있고요. 네. 지금 뭐 애플카랑은 뭐 LG가 손잡는다는 그때 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LG가 또 전장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아니, 그래서 애플 이게 또 음. 염총장 마음 아픈 거 아니야? 이거 그때 왜? 현대차랑 그때 한번 뭐 애플카가 어. 만난다 그래가지고 한번 현대차가 한번 솟았다가 네. 아니래 이러면서 이제 떨어졌거든요. 맞아. 여기 또 속 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내일 새벽에 나오는 좀 일정들 네. 미리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 일단 100달러 정도 올랐을 때 이제 향후 앞으로 애플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지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고가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음. 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테슬라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테슬라 가격을 많이 올렸죠 네, 지금. 테슬라가 이제 국내에서만 지금 5번 올려가지고 찔끔찔끔 계속 네, 오르더라고요. 거의 2천만 원씩 다 올렸어요. 아니 잠깐만, 차값이 2천만 원이 아니고 차값이 올라간 게 올라간 게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을 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제의 그 원칙인데 올려도 안 나갈 것 같으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소비자 잉여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항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단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가 굉장히 좀 특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또 기사도 있습니다.